세종, 무열왕. 무열왕 직계. 무열왕 아들 김범민이 이제 다음 왕이 되죠. 누구예요? 문 문무왕. 네. 무열왕이 우리 뭐 하고 죽었죠? 백제 멸망시키는 것까지 하고 죽었죠? 자, 문무왕은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 나당 전쟁 승리를 이끌었죠. 기억나요? 네. 자, 그리고 문무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전제왕권을 강화했던 완파식적 신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통일된 신라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옛 고구려와 백제 지역에 세 개 주를 설치해서 구주 오소경으로 전국을 정비하기도 하고 충성과 효도를 강조하는 교육기관 뭘 만들기도 했어요. 교육기관. 신문왕 때 곡학이란 교육기관 만들었죠. 네. 소수리망, 고구려 소수리망 퇴학, 아래 주자감. 신라는 뭐 만들었다고요? 곡학이란 교육기관 만들었죠? 그죠? 자, 그리고 신라 수도 설화벌을 수비하는 중앙부대, 보서당이란 부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고구려인들이랑 백제인들도 참여를 시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신문왕은 또 그리고 제위 초반에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진골귀족 누구를 처단하기도 했어요. 흔돌의 난을 처벌하기도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전제왕권을 강화했던 사람이 신문왕이고, 자, 신문왕의 큰아들이 효소왕. 근데 얼마 못 가서 죽어요. 11년 정도 왕노릇하다 죽고, 효소왕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누가? 성덕왕이 즉위를 하죠. 성덕왕은 30여 년 동안 이제 집권을 하면서 소위 이 시기가 신라가 어떤 시기라 그랬어요? 태평성대라 그랬죠? 뭐 이렇다 할 전쟁도 없고 신라가 이제 잘 나가던 시기. 자, 그리고 자, 성덕왕의 큰아들이 효성왕 금방 죽어요. 자, 그리고 성덕왕 뒤를 이어 즉위한 게 둘째 아들 경덕왕이었어요. 이 경덕왕 때부터 이 경덕왕 때 정수리 넓고 머리 큰 김대성이 불국사랑 석굴암을 만들기도 했죠. 네. 그리고 경덕왕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통치가 잘 이루어지다가 요때부터 슬슬 신라가 뭔가 이제 붕괴될 조짐이 보여요. 자, 우리 신문왕 때 귀족들에게 주던 특권 토지 노급을 어떻게 했어요? 노급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관료전이라고 해서 그 곡식만 거둘 수 있는 그런 관료전이란 토지를 줬는데 요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면서 귀족들이 뭔가 지방에서 점점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경덕왕이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이 없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옥황상제 얘기로는 그 딸을 낳을 건데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안 좋아진다 그랬는데 굳이 아들을 낳게 됐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경덕왕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해공왕이었죠. 네. 자, 아니나 다를까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해공왕의 엄마가 대신 섭정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방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신라가 점점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공의 난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자, 신라에서 제일 높은 관직이 각간이란 관직인데 96 각간의 난. 자, 그리고 김융의 난. 특히 이 김융의 난에는 김유신의 후손들이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김유신의 후손들이 많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김지정의 난.
자, 이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서 당시 김지정이 혜공왕이 살고 있던 그 월성, 궁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하는 와중에 혜공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삼국 사기에는 남병에게 살해당했다. 김지정의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에게 살해당했다고 나오는데 삼국 유사에서는 좀 달라요.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답시고 들어왔던 진골 귀족들 2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양상과 김경신이라는 진골 귀족이었는데 이들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는 척을 하면서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누굴 죽였다 그래요? 혜공을 죽였다 그래요. 자, 그리고는 뭐 아래다 쓰셔도 좋고요. 이 혜공왕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양상, 당시 관직이 상대등이었어요. 이 상대등 김양상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왕이 선덕왕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썼죠? 자, 파란색은 무열왕 직계 자손들을 얘기해요. 무열왕의 혈통들. 자, 빨간색으로 쓴 사람들. 여기 선덕왕은 무열왕과는 그 이 성덕왕의 사위이긴 했었는데 무열왕과는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멀리 신라 저 위에 있었던 내무랑의 반계 혈통이었어요. 직계는 이 다이렉트, 직접 혈통이라는 뜻이고 반계는 저 먼 친척들을 얘기한다고. 진성여왕 때 이제 오늘 배울 건데 그 진성여왕 때 신라의 향가들을 모아놨던 그 삼대목이란 책이 있었는데 이 삼대목이란 책을 위홍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성은 김씨로 알려져 있죠. 이 삼대목은 3대, 상대, 중대, 하대. 이 시기에 존재했던 신라의 향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신라의 향가라고 하는 거는 노래 가사 같은 것들을 신라인들이 이제 그 자기네 스타일로 이렇게 시처럼 만들어가지고 모아놓은 가사집인데, 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뭐라고요? 삼대목. 자, 신라인들은 자기네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상대, 중대, 하대로. 자, 이때 저번에도 얘기했죠. 김부식 삼국사기에도 이렇게 구분한다고. 상대는 언제까지예요? 박혁거세 때부터 진덕여왕까지. 성고리 왕을 하던 시기. 중대는 무열왕부터 지금 여기 피살된 누구? 해공왕 때까지. 무열왕의 직계 진고리 왕을 하던 시기. 하대는 선덕왕부터 신라 망할 때까지. 자, 그래서 아무튼 신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했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죠. 이 선덕왕 때부터 해공왕이 피살되는 이 선덕왕 때부터 신라 하대 마지막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신라 하대라고 부릅니다. 자, 선덕왕은 이름이 김양상. 왕을 5년밖에 못했어요. 금방 죽어요. 선덕왕이 죽고 자, 누가 왕이 됐어야 했을까요? 선덕왕의 아들이 됐어야 되는데 선덕왕의 아들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신라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 지금 그동안 계속 누가 왕을 했었어요? 파란색으로. 무열왕 직계가 왕을 했었죠. 그래서 무열왕의 5대 손이었던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왕위 후보였어요. 자, 근데 이 사람 선덕왕이 죽었을 때 이 사람 집이 신라 그 궁궐인 월성의 저 북쪽에 있었죠. 그리고 김주원의 집이랑 그 궁궐 사이에 뭐가 흘렀어요? 시냇물이 흘렀죠. 하천이. 북천이라는 하천이. 근데 선덕왕 죽었을 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북천이 어떻게 됐어요? 불어났죠. 자, 그래서 김주원이 선덕왕 죽었을 때 그 강을 넘지를 못했죠.
그리고 대신에 궁궐 안에 있던 누가? 이 사람. 김양상과 함께 해공왕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냉큼 왕이 돼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신라의 원성왕이죠? 이름은 김경신. 자, 그래서 원성왕 관련된 삼국유사 얘기도 저번에 했잖아요. 원성왕이, 김경신이 예전에 꿈을 꿨죠. 자, 꿈 어떤 꿈 꿨어요? 자, 그 꿈에서 자기가 쓰고 있던 관모, 복두라고 하죠. 그 복두를 벗고 소립, 삿갓을 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현금, 가야금을 메고 청관사의 우물로 들어가는 꿈을 꾸잖아요. 기억나요? 그 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해몽을 맡겼더니 뭐 벼슬을 잃고 감옥에 들어갈 조짐이라고 해서 처음에 안 좋은 해몽을 얻었는데 뭐 이 김경신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다시 해몽을 맡겼더니 자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쓴다는 거는 면류관을 쓴다는 거였어요. 면류관은 임금이 쓰는 모자죠. 자 그리고 그 12현금을 들었다는 거는 자기 그 자리를 12대 후손까지 물려준다는 얘기였죠. 자, 그리고 우물 안으로 들어갔다. 청관사 우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궁궐로 먼저 들어간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다는 얘기였죠.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치 끼워 맞춘 것처럼 딱 맞을까요? 원성왕이 실제로 왕이 되기 전에 꿈일까요, 이게? 아니겠죠? 왕이 되고 나서 원성왕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왕이 됐던 사람이 이 사람 원성왕. 자, 원성왕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둘 있었죠. 자, 큰 아들이 김인겸, 둘째 아들이 김예영. 자, 둘 다 아버지 원성왕보다 먼저 죽어요. 자, 김인겸은 살아생전에 좀 칸이 더 길게 쓸게요. 이렇게. 죄송해요. 예.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대신에 아들을 여럿 낳고 죽거든요. 자, 김인겸의 큰아들이 김준홍. 자, 둘째 아들이 김언승. 셋째 아들이 김수종. 막내 아들이 김충공. 김예영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큰 아들이 김헌정. 둘째 아들이 김균정. 현정이 아니라 헌정이다, 헌정. 김헌정. 원성왕이 이제 죽었을 때 두 아들이 먼저 죽고 손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일 큰 손자, 누구? 김준홍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소성왕이에요. 자, 소성왕 때는 삼국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기록이 나와 있긴 해요. 자, 신라에서 보여? 네. 인삼이 나왔는데 그 인삼이 9척이었대요. 1척이 몇 센치예요? 1척. 30cm죠. 자, 근데 인삼이 9척이었대요. 그러면 인삼이 거의 뭐 한 2m 70 막 이런 거죠. 그쵸? 자, 근데 뭐 아무튼 이거를 너무 특이한 인삼이라 가지고 당나라 황제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당나라 황제가 이건 인삼이 아니야 라고 안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소성왕 즉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자 이 짐승은 소처럼 덩치가 컸다 그래요. 자 그런데 소랑 다르게 몸에 털이 없었어요. 그리고 몸이 다 가죽이었어요.
근데 이 짐승은 특이한 게 소랑 달리 코가 삼척이었다 그래요. 90cm. 그죠? 자, 근데 덩치가 너무 크고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이 짐승. 무슨 짐승? 네. 소송왕 때는 뭐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자, 근데 소송왕이 얼마 못 살고 금방 죽어요. 그래서 소송왕의 아들이 뒤를 잇는데 그 아들이 이제 김청명. 자, 이 아들이 애장왕이에요. 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는 못하고 숙부, 작은 아빠였던 김원승과 김수종이 권력을 잡고 대신 정치를 하는데, 자, 당시 좀 신라가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진골 귀족들이 왕 못지않게 엄청나게 사치를 많이 부렸다 그래요. 자,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돈 많죠. 자, 돈 많으면 세금 내고 싶을까요? 안 내고 싶을까요? 세금 안 내고 싶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는 방법들을 이제 발견해 내는데 세금들을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었을까요? 요즘에도 세금 안 내는 단체가 있어요. 어떤 단체? 노숙자, 또 군인. 군인들 월급 받는 거 다 세금 제하고 받는 거예요. 또 종교 단체가 있죠. 네. 교회나 그 밖에 뭐 절이나 성당이나 이런 곳은 그 이런 곳에 들어오는 후원금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건 세금을 낸다 내지 않는다?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의 재산이나 당시에는 이제 신라가 불교 국가니까 그 절에다가 돈을 이제 맡겨놓으면 이 절의 재산으로 취급이 되면 세금을 낸다 내지 않는다?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요 당시에 많은 진골 귀족들이 절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절에다가 기부하는 형태로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절은 다 진골 귀족들 거기 때문에 절에다가 기부를 했지만 그 재산은 그대로 그 귀족들 건 거예요. 근데 절의 재산으로 신고가 되면 세금을 낸다고요, 안 낸다고요? 안 내요. 자, 이런 식으로 진골 귀족들이 탈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섭정을 하고 있던 김원승, 김수종, 자,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절을 못 짓게 했어요. 지금 있는 절만 수리를 해서 쓰고 더 이상 절을 지어라 짓지 마라? 짓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행이 진골 귀족들이 뭘 했냐면 자기 밥 먹을 때 먹는 밥그릇 있죠. 이거를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었다 그래요. 자, 엄청나게 사치스럽고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자, 아까 우리 해공왕 어떻게 죽었죠? 귀족들 반란으로 죽었죠. 진골 귀족들이 요 무렵에는 힘이 세져가지고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애장왕 때 절을 더 짓지 말라 그랬는데 절이 만들어진다고. 그 절이 해인사라는 절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절을 짓지 말라 그랬는데 귀족들이 더 크고 화려한 지금까지 존재하는 무슨 절을 만들었다? 해인사라는 절을 만들었다. 아, 지나가는데 하나만 더 쓰면 원성왕 때는 지금의 여기 서울에다가 또 절을 하나 만드는데 원성왕 때 만들었던 유명한 절. 그 절이 봉은사라는 절 들어봤어요? 코엑스 뒤에 있는 절? 네, 맞아요. 네. 그 절이 원성왕 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애장왕이 이렇게 애장왕 때 여러 가지 그런 귀족들의 힘을 누르려는 정책들이 시도가 됐지만 잘 되지 않다가 애장왕 대신에 정치하고 있던 이 삼촌들 김원승과 김수종이 왕자리가 탐이 났어요. 자기 어린 조카를 죽이고 김원승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헌덕왕이에요. 헌덕왕 때는 자, 각 지역에서 또 반란이 좀 일어나는데 특히 원성왕이 왕이 되면서 왕이 못 됐던 사람 누구예요? 김주원이죠. 이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이
있었는데 요 무렵에 웅천주의 도독이었어요. 웅천주가 어딜까요? 웅주. 웅자 들어가는 거. 웅진. 웅진이면 지금 어디예요? 어디예요? 공주란 말이에요. 공주. 공주의 책임자였던 김원창이 헌덕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김원창의 난이에요.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지었고요. 연호를 경운이라고 했어요. 자, 신라 행정구역 신문왕 때 몇 주 몇 소경이었어요? 9주 5소경이었죠? 이 9주 중에서 이 김원창의 난에 5주가 가담을 하고요. 3개의 소경이 가담을 해요. 자, 그 정도로 반란 규모가 어땠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죠? 자, 하지만 김원창의 난은 결국은 신라 관군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나죠. 헌덕왕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덕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게 헌덕왕의 동생이었던 김수종. 이 사람이 흥덕왕이에요. 자, 흥덕왕 때는 이 진골귀족들 힘을 좀 누르려고 이렇게 흥덕왕이 진골귀족들을 잘 살펴봤더니 여전히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흥덕왕이 진골 귀족들이 써야 되는 뭐 복식이라든 옷이라든지 먹는 거 뭐 그밖에 뭐 진골 귀족들이 꾸밀 수 있는 장식품 이런 것들의 그 격을 제한을 해요. 이게 왕을 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을 넘지 못하게 사치를 못하게끔 사치 금지령을 내요. 자, 근데 흥덕왕 때는 막 해적들도 너무 많고 신라가 막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 요 무렵에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활을 잘 쐈어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은 공복이라고 불렸어요. 네. 자, 근데 이 아이가 당나라로 건너가요. 상인들을 따라가지고. 자, 당나라 가가지고, 당나라도 당시에 막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당나라의 도적들을 토벌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고, 당나라에서, 네. 자, 무령군이라는 군대 입대해서 무령군의 소장이 된 거예요. 자, 그냥 활이나 좀 잘 쏘던 바닷가 마을 살던 천한 아이가 당나라 가가지고 군공을 세운 다음에 장군이 된 거예요. 이 무령군 소장, 이 아이가 중국 가가지고 이름을 자기 예전에 활 잘 쐈다는 이름 여기서 따가지고 뭐라고 줬어요? 장보고라고 짓죠? 예. 그러니까 장이 어떻게, 이 궁자가 이렇게 쓰죠? 이게 궁자예요, 활 궁자. 활 모양이잖아요, 이거. 이게 활 궁자예요. 근데 이 활금자를 그대로 성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성을 보니까 장씨가 많은 거예요. 이 아이가 활금자 뒤에다가 이거 길장자죠. 이 장자를 붙여가지고 자기 성을 뭐로 정했다? 장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 복, 뭐 아이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복을 풀어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보고라고 합니다. 장보고가 흥덕왕한테 가서 지금 신라에 해적들이 많은데 나한테 군사 10,000명만 빌려주면 그 10,000명으로 내가 기지를 만든 다음에 해적들을 다 소탕하겠다고 해. 자, 그렇게 해서 장보고가 만든 해적 기지, 저기 해적 토벌 기지, 뭐가 만들어져요? 청해진이 만들어지죠. 자, 장보고 세력이 이 청해진에서 해적들 때려잡고 무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자, 흥덕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는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는데 당시 유력한 후보가 김충공의 아들, 흥덕왕의 동생 김충공이죠. 김충공의 아들 김명이 있었고요.
자, 김헌정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김재룡. 자, 그리고 김균정의 아들이 이제 그 김우징. 그리고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김의정. 자, 이 당시에 김춘공이랑 김원정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죽은 상황이었고, 차기 왕위 후보, 흥덕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건지를 가지고 조금 유력했던 후보가 김명, 김재룡, 그리고 김균정이었어요. 자, 근데 김명이랑 김재룡이 편을 먹고 김균정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김재룡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희강왕이에요. 자, 선생님 봐봐. 김균정의 아들 김우진과 김의정 입장에서는 희광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얼마나 나쁜 사람? 아빠를 죽인 아버지의 원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김우진과 김의정 그리고 이 김재룡 희광왕 사이에서는 원한 관계가 생기게 됐죠. 자, 근데 희광왕은 뭐랄까 자기 힘보다도 이 김명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김명이 왕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 자기 부하 중에서 이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홍이라는 사람의 이제, 과 김명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희광왕을 윽박질렀다 그래요. 야! 이렇게. 자, 그래서 희광왕이 이 김명한테 쫄아서인지 아니면 김명의 군대에게 겁을 먹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목을 매요. 자, 희광왕이 죽고 이 김명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자, 민의 왕이. 김균정의 아들 김 누구예요?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자기 아빠 김균정을 죽인 희강왕이나 이 그와 힘을 합친 민해왕 이런 사람들이랑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수니까. 자, 근데 자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김우징이 누굴 찾아갔을까요? 지금 완도 지역에서 청해진이라는 그 해상 기지를 만들어 놓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누굴 찾아갔다? 장보고를 찾아간다. 자, 약속을 해요. 만약에 나를 도와서 이 민해왕, 그리고 우리 아버지 김균정을 죽인 이 무리들을 토벌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내 딸을 당신의 그 부인으로 주겠다. 자, 이래서 장보고가 오케이 하고 김우징을 도와요. 장보고와 김우징의 연합으로 자, 공격해 들어가서 민해왕을 죽여버린다. 그리고 김우징이, 그리고 나서 이 민해왕의 오른팔이었던 이홍도 이때 죽여요. 자, 김우징은 이제 신무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신무왕이 왕이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김명의 부하였던 누가 나왔을까요? 이홍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이홍이 막 신무왕을 쫓아오는 거예요. 신무왕이 도망가다가 자, 이 등에 이홍이 쏜 화살을 휙 하고 맞았어요. 자, 너무 꿈이 생생해가지고 신무왕이 꿈에서 깼어요. 자, 근데 등에 활을 맞았던 그 자리에 종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무왕이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게 치료가 안 돼서 죽어요. 자, 신무왕이 죽은 다음에 신무왕의 그 아들이었던 김경승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김경승은
문성왕이에요. 자, 근데 장보고 입장에서는 신무왕이 너무 빨리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기 딸을 왕비로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죽어버린 거예요. 장보고는 자, 그래서 이 문성왕한테 다시 요구를 해요. 다시 이 장보고 집안이랑 문성왕 집안이랑 결혼 이거 약속을 하자고. 자, 근데 장보고가 신분이 미천하다고 해가지고 자, 당시 신라 진골 귀족들이 이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보고 집안과 신라 왕실 간의 결혼은 성사됐다, 성사되지 않았다? 성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장보고가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장보고의 난이. 장보고는 위인전 같은데 항상 영웅으로 기록되다가 마지막은 항상 좋지가 않거든요. 장보고가 신라에다 뭘 일으켰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 당시 문성왕이 염장이라는 부하를 보내가지고 자, 이 염장이 문성왕한테 쫓겨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장보고를 찾아간 다음에 장보고한테 술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장보고랑 염장이 술을 만취될 때까지 먹었다가 장보고가 취해서 잠들었을 때 염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장보고 긴 칼을 빼내가지고 장보고를 죽여버린다. 염장은 그 다음에 서라벌로 돌아와서 벼슬을 받습니다. 자, 이 문성왕이 죽고 그 문성왕이 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성왕의 삼촌,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었던 김의정이 왕이 돼요. 이 사람이 허난 왕이에요. 자, 허난 왕은 아들은 없고 딸만 둘이 있었어요. 자, 큰 딸이 영화 부인, 둘째 딸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이름이 그냥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로만 쓸게요. 자, 이 김재룡, 죽은 희강왕에게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김계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헷갈리더라도 일생에 한 번이니까 한번 들어두세요. 그리고 김우징에게는 이 김경승, 문성왕 말고도 광화 부인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김계명과 광화 부인이 결혼을 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김응렴이에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합인데, 자, 김계명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김계명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잘 봐. 김계명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거? 김헌정이죠. 자, 그리고 광화 부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김균정이죠. 근데 김헌정 계통이랑 김균정 계통이 형제인데도 지금 사이가 좋은 집안이에요? 원수 집안이죠? 그죠? 김재룡이 먼저 김균정을 죽였잖아요. 그죠? 자, 원수 집안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이 김원정 계통이랑 김균정 계통 집안의 자식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 자식이 누구라고요? 김응렴이라고. 자, 신라 왕실 입장에서는 그동안 서로 죽고 죽이면서 막 치고받다가 마침내 김원정 계통이랑 김균정 계통이 화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결과물이 누구였어요? 김응렴이었죠? 네.
자, 선생님 봐봐. 허난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죠? 자, 딸만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허난 왕이 걱정이 있었던 게 딸 둘 다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자, 근데 이 김응렴이란 사나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혈통도 좋았고, 김응렴은 국선이었어요, 국선. 화랑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요. 근데 김응렴은 평소에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화랑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허난왕이 이 김응렴을 자기 딸의 남편, 사위로 삼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단 거예요. 하루는 김응렴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 어, 어떤 사람이 좀 뛰어나고 좋은 사람인가 물어봤더니 겸손하고 검소하고 돈 많아도 많은 티 안 내고 자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도 뛰어난 거 뽐내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거. 자 이게 군자가 가져야 될 미덕이라고 아주 유창하게 김응렴이 허난왕이 물어볼 때 대답을 했다. 그래서 허난왕이 이 대답에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까지 흘렸대요. 이게 눈물까지 흘리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허난왕이 이 얘기를 듣고 자, 내 딸을 김응렴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굳혀요. 자, 그 다음에 김응렴을 불러다가 물어요. 자, 나한테 딸이 둘이 있어. 큰 딸, 작은 딸인데 자네가 원하는 딸을 내가 줄게.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알려져 있기로 큰 딸은 추녀였다 그래요. 못생겼다고. 네. 자, 막내 딸은 아주 예뻤다 그래요. 자, 여기 시원이나 저 뭐야 지원이. 너희 같으면은 두 딸 중에 고르라면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둘째? 하은이는 막내, 시원이는 추녀? 자, 김응렴이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결혼에 관련된 일이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김응렴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김계명이나 광화 부인이겠죠? 물어봤는데, 자, 지금 왕이 두 딸 중에 하나를 나한테 시집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고르면 좋을까요? 자, 당시 김응렴 엄마 얘기가 둘째 딸이 이쁘다니까 둘째 딸 달라고 해.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김응렴이 아무리 봐도 예쁜 둘째 딸 고르는 거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범교사라는 유명한 그 스님이 있었는데 그 범교사라는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김응렴이 물어봐요. 자, 누구를 골라야 되는지. 엄마는 지금 둘째 딸이랑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자, 범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건 무조건 절대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큰딸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자, 큰딸이랑 결혼하면 세 가지 이로운 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 세 가지 이유가 뭔데요? 그거는 큰딸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대요. 자, 정말 네 짜증나는 스님이죠. 그래서 김웅념이 아무튼 이 스님 얘기가 괜히 허튼 얘긴 같지는 않아가지고 허난왕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큰딸이랑 결혼한. 자, 그러자 허난왕이 근심하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환하게 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자기 큰딸을 김응렴에게 주고 자, 김응렴은 이 영화 부인에게 이제 이게 장가를 들게 된 거예요. 허난왕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 나의 지금 맏딸, 자, 큰딸의 남편, 나의 사위한테 왕자리를 물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김응렴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경문왕이에요. 자, 경문왕이 왕 되자마자 바로 뭐 했을 것 같아요?
이혼? 누구 때문에 왕이 되는데 이혼 바로 못하죠. 왕은 여러 부인들을 거느릴 수가 있죠. 이 미인을 자기 두 번째 왕비로 삼아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범교사를 찾아간.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스님 고맙긴 한데 그 세 가지 이유. 자, 물어본단 말이에요. 범교사가 얘기를 해요. 자, 무조건 그 첫 번째 딸이랑 결혼해야 됐던 이유는 자, 첫 번째 딸이 얼굴이 못생겼다 그랬죠. 자, 얼굴 못생기면은 여자 시집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헌안왕이랑 그 헌안왕의 왕비가 이걸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큰딸이랑 딱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헌안왕이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산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헌안왕과 헌안왕의 왕비가 기분이 좋아진 게 첫 번째 이유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김응념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그토록 원하던 예쁜 두 번째 딸은 자기 두 번째 왕비를 또 맞아들일 수 있게 됐죠. 세 가지 좋은 일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경문왕이 왕이 됐어요. 자, 경문왕은 그 일설에 의하면은 왕이다 보니까 항상 이 왕이 쓰는 그 모자가 있겠죠? 익성관이라고 하죠. 그 익성관을 만들어주는, 제작해주는 그 제작자가 있었어요. 임금이니까. 자, 근데 그 임금님 그 모자를 만들어주는 제작자가 임금님 모자만 한번 만들어가지고 바치면은 일단 모자 만들려면은 임금님 머리 사이즈랑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자, 그거 치수 잰 다음에 모자를 만들면 그날로 죽었다 그래요. 자, 왜 죽었을까요? 자, 임금님의 머리뿐만 아니라 이 뒤통수랑 이런 거 다 봐야 되죠. 자, 그 모자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임금님의 귀를 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김응념의 귀가 당나귀 귀였다 그래요. 무슨 귀? 당나귀 귀. 자, 그래서 경문왕의 모자를 만드는 복두장이 이 경문왕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 당나귀 귀를 봤다는 이유로 매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또 한 복두장이 경문왕의 그 또 당나귀 귀를 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빌어요, 싹싹. 절대 말 안 하겠으니까 살려달라고. 자, 이게 어떻게 잘 먹혀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복두장이 살아나요. 자, 그래서 말을 안 하기로 비밀을 지키기로 했는데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자, 이 복두장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대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속이 시원하다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에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다행히 복두장은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 숲에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아무튼 경문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 대나무 숲에 대나무들 다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다 잘라버렸다. 자,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너무 보기가 험하니까 산수유를 심었다 그래요. 대나무를 잘라버리고 예쁘디 예쁜 뭘 심었다고요? 산수유. 붉은 꽃이 나는 산수유를 심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부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는 더 이상 안 났다 그래요. 대신에 어떤 소리가 났냐면 임금님 귀는 길다. 자, 이런 소리가 서라벌에 울려 퍼졌다. 당나귀 귀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좀 나아졌죠? 경문왕은 항상 잘 때 뱀이랑 잤다 그래요. 그래서 경문왕 그 침소에 가보면은 항상 뱀들이 경문왕 주변에서 칭칭 경문왕을 감고 있거나 같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뱀이 자다가 혓바닥 있죠? 뱀 혓바닥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 뱀이 혓바닥, 이렇게 갈라진 혓바닥을
경문왕 배 위에다가 으 하고 내밀고 잤다 그래요. 징그럽겠죠? 네. 자,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하는 거는 당나귀 귀라고 얘기한 거는 거짓말이에요, 팩트예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임금님 듣기 좋은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죠. 자, 그 기분 나쁜 얘기를 대나무 숲에 가서 했더니 이게 방방곡곡에 다 퍼졌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경문왕이 그 대나무를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잘라버렸죠? 자, 이 대나무가 상징하는 거. 경문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을 상징한다고 하죠. 네. 대나무는 절개를 상징하죠. 곧게 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대나무 대신에 아리따운 뭘 심었다 그랬어요? 산수유를 심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란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바람 소리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그래? 임금님 귀는 길다 정도로 그 얘기가 좀 순화됐다 그랬죠? 간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안 하는. 자, 그리고 경문왕이 누구랑 같이 잤다고요? 뱀은 어떤 동물이에요? 간사한 동물이죠? 항상 주변에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간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임금 옆에 간신이 많았다는 거. 정치가 잘 될 리가 없죠? 그죠? 경문왕은 이 첫 번째 부인이었던 영화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요. 자, 아, 큰아들이 헌강왕이 되고요. 자, 헌강왕이 금방 죽어서 아들도 없어서 그 뒤를 둘째 아들이었던 정강왕이 이어받아요. 정강왕도 자식이 없이 금방 죽어요. 정강왕 죽을 때 자기 여동생을 왕으로 추천하고 죽어요. 그 여동생 이름이 김만이었어요. 신라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여왕. 진성여왕이. 흥강왕 때는 헌강왕이 바닷가에 한번 이렇게 놀러 갔어요. 자, 바닷가를 갔는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안개 자욱하니까 잘 안 보였고 막 좀 위험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일기예보하는 관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안개가 거칠 수 있지? 저 안개는 지금 용이 화가 나가지고 안개가 지금 낀 거기 때문에 그 용을 달래는 용을 위해서 절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헌강왕이 그 바닷가에다가 개다, 열리다 이런 뜻이죠. 구름문자. 구름이 개는 절을 개운사라는 절을 만들었답니다. 이 절을 만들었더니 용이 기뻐하면서 일곱 아들들을 데리고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막 춤을 췄다 그래요. 자, 그래서 헌강왕이 그 용과 막 대화를 나누기도 하다가 용이 이제 바다로 돌아가는데 안개가 거쳤다 그러죠. 바다로 돌아가는데 그 용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외모도 빼어나고 괜찮아가지고 헌강왕이 그 아들을 자기 곁에 남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용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일곱 아들 중에 하나가 헌강왕 곁에 남게 되는데 모습이 마치 용 같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처용이라는 사나이였어요. 자, 이 처용이 그, 네, 남게 돼서 이제 헌강왕 옆에서 정치를 돕는데 처용이 다시 바다로 돌아갈까봐 이 헌강왕이 처용한테 예쁜 부인을 줬어요. 자, 예쁜 부인이 있으면 바다로 아무래도 안 돌아갈 테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처용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자, 이제 그 집 밖에 섰는데 그 신발 놓는데 웬 모르는 신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신발 두 개랑 모르는 남자 신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혹시나 해가지고 문틈을 싹 열어봤더니 자, 이부자리가 펴져 있고 자, 다리가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는 둘은 누구 다릴 거야? 자기 아내 다리겠죠? 그쵸? 부인 다리겠고. 나머지 두 다리는 바람핀 남자의 두 다리겠죠? 자, 그래서 이 처용이 너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 너희 결혼해가지고 집에 가서 방문을 열었는데 그 침대 이불 아래로 너희 그 배우자 다리 두 개랑 모르는 사람 다리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바다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둘 다 죽인다. 사람을 친다. 또 때린다. 처용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다로 돌아간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처용은 집 밖으로 나온 다음에 춤을 췄다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처용가예요. 진정한 대인배. 속이 바다같이 넓은 용의 아들. 자, 근데 이 처용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그 바람핀 남자가 목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는 너무 당황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자, 그리고는 그 남자가 자기 본 모습, 정체를 처용한테 드러냈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랑 바람을 폈던 그 남자는 역신이었어요. 역신은 뭘까요? 전염병의 신이었던 거예요. 네.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이 지금 처용의 집부터 해가지고 여길 지금 온 건데 모습을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그 부인이랑 바람을 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염병의 신, 역신이 처용이 자기 부인 바람 폈는데도 춤추고 노래하는 거, 모든 걸 포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고, 자, 이 처용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 반, 존경하는 마음 반,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가지고, 처용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이나 당신 얼굴이 뭔가 그려져 있는 뭔가를 보면은 그 집에는 가지 않겠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신라 사람들,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 사람들까지도, 자, 전염병이 막 돈다 그러면은 누구 얼굴을 방문에다 붙여놨다 그래요? 처용의 얼굴을 붙여놨다 그래요. 자, 헝강왕 죽고 정강왕 진성여왕. 진성여왕은 똑똑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조금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는데 일단은 누구랑 연애를 했냐면 위홍, 아까 그 삼대목이라는 그 향가집 만들었던 사람 있죠? 이 사람이랑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성여왕의 작은 아빠였어요. 아빠의 동생. 아빠의 동생, 작은 아빠랑 연애하면 돼요, 안 돼요? 완전 불륜이죠? 자, 그러다가 위홍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슬펐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리고 잘생긴 미남자들이랑 어울리고 이 미남자들한테 정치를 다 맡겼다 그래요. 정치가 잘 될 리가 없었겠죠? 자, 각 지역에서는 도적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막 세금도 잘 거치지 않고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붉은 바지를 입은 보는 바지 고자예요. 적고적의 난. 적고적들이 경주를 쳐들어왔다고 하고 농민이었던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한국 역사 최초의 농민 반란이에요. 누구랑 누구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에요. 자, 요거 하고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자, 봐봐요. 이렇게 해서 진성여왕 때 신라는 엉망이 돼가요. 자, 경문왕에게 못생긴 부인도 있었지만 예쁜 부인도 있었죠. 그죠? 이 예쁜 부인과의 사이에서도 김응념이 경문왕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아들. 자, 이 아들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빨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지붕 위에 오색 구름이 이제 떴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가지고 이 낳은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점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문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아이를 키우던 보통 왕실에서 왕자들은 젖을 누가 먹이죠? 엄마가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유모들이 먹인단 말이에요. 자, 경문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아이를 죽이라 그랬는데 차마 이 아이를 죽게 할 수 없었던 엄마가 이 갓난아기인 누구예요? 이 아들을 창밖으로 던졌다 그래요. 그럼 창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 유모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 유모가 이 아들을 받았는데 실수로 자기 새끼손가락으로 그 아기의 눈을 찔렀다. 자, 이 아이가 궁예라는 아이. 자, 눈이 어떻게 됐죠? 실명됐죠. 한쪽 눈이. 애꾸자였고. 이 눈을 실명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실명시키게 만든 사람은. 유모이긴 하지만 유모거는 자기를 구하려고 하다 그런 거고 결국은 자기를 창밖으로 내던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엄마는 자기를 구하려고 한 거죠. 아빠죠. 궁예는 어려서부터 이 신라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에요. 나중에 궁예가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런 다음에 신라인들을 멸도라고 불러요. 멸도. 멸망시켜 버려야 되는 도적놈들. 그래서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고 실제로 나중에 궁예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경문왕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영주의 부속사란 절을 지나가요. 그때 거기서 자기 아버지 초상화에 대한 어떤 짓을 했을까요?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 초상화 얼굴에다가 칼을 탁 찍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찌른 데 자리에서 피눈물이 뭐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는데 아무튼 궁예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여기까지 할게요.